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사업대과 실습 과정 강의를 맡은 공공사업대과 전문위원 최도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과 실습 과정 중 파트 1 기능 점수 산정 리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기능 점수 개요 및 산정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론 설명이 필요하신 수강생분들께서는 기능 점수 이론 강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능 점수란 논리적 설계에 기초하여 사용자가 요구하고 인도받는 기능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기능량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 방법입니다. 물리적 파일이나 테이블 또는 프로그램 모듈 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 기능 요구사항을 측정합니다. 측정 기준이 모두 룰로 정의되어 있어서 어떤 사용자도 기능 점수 산정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산정 결과에 대한 일관성,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교화 척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적용하는 방법이나 기술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기능 점수는 사용자의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점수 산정 절차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측정 유형을 먼저 설정한 후에 측정 범위와 어플리케이션 경계 설정을 시작으로 각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데이터 기능 측정과 트랜잭션 기능을 측정한 후 고정 개수를 반영하여 최종 기능 점수를 산출합니다. 데이터 기능 산정 절차는 논리적 테이블 단위의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테이블의 어플리케이션 경계 위치 속성에 따른 기능 점수 유형을 결정한 후 각 유형별 난이도 기준을 적용하여 총 데이터 기능 점수를 산정합니다. 그림과 같이 기능 점수 유형까지 식별하면 평균 복잡도를 이용하여 간이법을 산정할 수 있으며 정통법으로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복잡도와 가중치를 계산하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능 유형은 해당 데이터 값이 측정 대상 시스템을 통해 유지되는가에 따라 내부 논리 파일과 외부 연계 파일로 구분됩니다. 내부 논리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유지되는 논리적 연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그룹을 말하며 내부 논리 파일의 주된 목적은 바운드리 내부에서 측정된 단위 프로세스가 유지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가 저장되거나 삭제되거나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그룹을 말합니다. 외부 연계 파일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참조되는 논리적 연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로 사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그룹을 말하며 외부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유지됩니다. 외부 연계 파일의 주된 목적은 바운드리 내부에서 측정된 단위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즉,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유지하지 않고 참조, 즉 조회만 되는 데이터 그룹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스템 밖에서 데이터가 존재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데이터는 내부 논리 파일로 식별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능 복잡도는 RET와 DT 수로 산정되며 레코드 요소 유형은 내부 논리 파일이나 외부 연계 파일 안에서 사용자가 식별 가능한 데이터 요소의 서브 그룹으로 다음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필수적 서브 그룹은 사용자가 논리 파일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트랜잭션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서브 그룹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등록 시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사원 정보 두 가지 중 하나는 무조건 선택이 되어야 할 때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선택적 서브 그룹은 사용자가 논리 파일에 데이터를 등록하는
트랜잭션에서 서브그룹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종업원 등록 시 부양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서브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면 물리적으로 4개의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하면 논리 파일은 1개이며 필수적 서브그룹 2개, 즉 정규직 종업원, 비정규직 종업원, 그리고 부양가족 정보인 선택적 서브그룹 1개로 3개의 RET가 됩니다. 데이터 기능 유형은 기능 식별 대상 테이블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필드를 말하며 사용자가 식별 가능해야 하고 비반복적인 유일한 필드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트랜잭션 기능 점수 측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랜잭션 기능 분석은 시스템상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단위 프로세스를 식별하고 단위 프로세스의 주 목적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후 난이도 기준을 적용하여 총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선정합니다. 데이터 기능 측정과 마찬가지로 측정 유형만 결정되면 평균 복잡도를 적용하여 간이법을 산정할 수 있고 정통법으로 기능 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복잡도와 가중치를 계산하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트랜잭션 기능은 해당 기능의 어플리케이션 경계 기준, 데이터 입출력 방향이나 사용자 의도, 정보 입수 또는 사용자 정보 제공에 따라 EI와 EOEQ로 구분됩니다. 외부 입력의 주요 목적은 IRF를 유지, 단위 프로세스를 통한 데이터 수정하거나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외부 입력 측정 규칙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를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어플리케이션 경계를 통해 들어온 데이터가 시스템의 동작을 바꾸는 제어 정보가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IRF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로 저장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단위 프로세스들이 외부 입력 유형에 해당됩니다.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주요 목적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공통되는 측정 규칙은 데이터 또는 제어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경계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럼 외부 출력과 외부 조회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출력은 적어도 하나의 수학 공식이나 측정을 포함하거나 파생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적어도 하나의 IRF를 유지합니다.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외부 조회는 외부 출력과 다르게 반드시 IRF나 EIF로부터 데이터나 제어 정보를 검색해야 하며 수학 공식이나 측정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파생 데이터를 만들지도 않아야 하고 IRF를 유지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시스템의 동작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 제공의 방식이 내부 계산을 통한 측정이나 파생 데이터를 제공하느냐, 단순 정보 조회냐에 따라 EO 및 EQ로 구분됩니다. 트랜잭션 기능 복잡도는 참조하는 논리 파일, 즉 FTR 수와 데이터 요소 유형, DT 2개를 갖고 가중치가 결정됩니다. FTR 식별 시 중요한 부분은 RET나 물리 테이블 수가 아닌 논리 파일 수를 산정해야 하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T는 해당 기능이 처리하고 있는 필드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R과 DT를 산정하였다면 트랜잭션 기능 유형별로 복잡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FTR 개수와 DT 개수에 따라 복잡도가 낮음부터 보통 높음으로 결정되며 복잡도에 따라 가중치는 이하인 경우 낮음은 3점, 보통은 4점, 높음은 6점이 되며 2호인 경우에는 낮음은 4점, 보통은 5점, 높음은 7점이 됩니다. EQ인 경우에는 낮음은 3점, 보통은 4점, 높음은 6점이 됩니다. 만약 사업 초기나 예산 수립 시에 복잡도를 산정할 수 없다면 평균 복잡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트랜잭션 기능 점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EQ인 경우에는
반드시 FTR이 1 이상을 가져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능점수 개요 및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능점수 산정 가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